여러분, 부동산을 살 때 입금을 잘 못하면 계약금 모두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신규 아파트는 그나마 계약 계좌가 모집 공고문에 나오니 알아보기 쉽고 실수할 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문이 없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잘 알아보지 않고 입금했다가는 돈을 모두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당하기는 쉽고 그 돈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누구에게 입금을 해야 맞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셋인베스트의 지대영 대표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고 입금하고 하는 것은 누구랑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질문이지만 현실에서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 헷갈릴까요? 부동산 분양에 참여하는 사업 주체가 여럿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랑 계약하는 것이 맞냐? 사업 주체이며 부동산의 법적인 주인하고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실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누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주인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구조를 간단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업 부지의 토지를 갖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시행사라고 얘기합니다. 시행사. 이 토지를 갖고 있는 회사가 시행사. 그리고 여기에다가 건축을 해주는,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주는 회사를 우리가 시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시공사. 건축해주는 회사죠.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허가와 분양 계약 관리 및 자금 인출을 담당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우리가 신탁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탁사가 요거를 운영 관리해 줍니다. 그 이제 시행사도 들어보셨고 시공사 신탁사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는 이 시행사가 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신탁사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행사를 위탁사라고 얘기하고요. 맡긴다는 거죠. 뭐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맡기는 회사다 위탁사고 그 권리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수탁사라고 얘기합니다. 수탁사. 예. 그래서 원시행사가 위탁사가 되고 새로 권리를 받은 회사가 신탁사인데 거기를 우리가 수탁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소유주가 이 위탁사인 시행사에서 수탁사인 신탁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시행사는 공신력이 좀 낮고 사업 능력이 적기 때문에 신탁사에 위탁을 맡겨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럴 때 원시행사를 위탁사, 그리고 이렇게 받는 회사를 수탁사라고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신탁사가 법적인 시행사로 인정받는데 이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토지 소유에 대한 위수탁 내용이 등기가 됩니다. 법적인 권리를 신탁사에 위임받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소유주가 신탁사로 등기가 되고 신탁사가 법적인 시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약은 누구랑 한다고요? 토지 주인도 아니고 그리고 시공사도 아닌 요 신탁사, 수탁받은 신탁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정역 근처에 있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인데요. 이곳에 모집 공고를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죠. 시행사이면서 수탁사로 되어 있고 시행사이면서 위탁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위탁자라고 하니까 원 토지 주인이겠죠. 서해그랑블. 시행 위탁자는 서해종합건설, 시행 수탁자는 무궁화 신탁, 시공사는 대우건설 간에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죠. 신탁 계약을 되어 있고요. 이 3자가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궁화 신탁이 법적으로는 시행사가 되는 거고 원 땅 주인은 위탁자가 되는 겁니다. 권리를 신탁사에다 맡겼어요. 그리고 대우건설을 시공을 해주는 거고 그럼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현재 시행사인 무궁화 신탁이라 계약을 해야 되고 입금도 무궁화 신탁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금 계좌가 뭘로 나왔을까요? 자,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무궁화 신탁으로 되어 있죠. 예, 법적으로 주인이 무궁화 신탁이기 때문에 무궁화 신탁이랑 계약을 해야 되고 그쪽에다가 그 입금 계좌로 입금을 해야 정상적인 계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데를 더 한번 볼까요? 여기는 수탁사가 코리아 신탁이고 위탁자가 인사이트라는 회사이고 시공사는 한라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원 토지주가 위탁을 맡겼죠. 누구한테? 코리아 신탁했다. 그래서 코리아 신탁이 수탁사가 됩니다. 시행 수탁자. 그래서 코리아 신탁이란 계약을 하고 코리아 신탁 입금 계좌로 입금을 해야 정상적인 계약이 완료되는 겁니다. 다른 거 더 볼까요? 여기는 서울에 있는 아이파크 서울온이라는 아파트인데 노원구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행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토지주도 현대산업개발이고 공사도 본인들이 직접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기도 보시면 사업 주체가 현대산업개발, 시공사도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죠. 본인들 땅에 본인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신탁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자신 있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산업개발하고 계약을 하고 현대산업개발 입금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시행사랑 시공사가 시행 시공을 다 하는 거지. 토지주가 시공까지 다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경궁에 있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인데 여기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금주가 삼선 제5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신탁사를 두지 않고 직접 조합에서 계약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이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토지가. 그래서 여기 이 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이 조합 계좌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았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부등본에서 토지 소유자인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도 그 계좌로 넣어야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빌라 같은 경우는 신탁 등기되어 있는 빌라를 토지 주인인 원 시행사가 신탁사도 모르게 자기들이 계약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소유주로 나와 있는 법적인 시행사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신탁사가 직접 계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 시행사와 계약을 하면서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게 되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계약을 할 때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으며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중개를 잘 해주시지만 모든 중개사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투자의 지름길입니다.